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6일째입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따갑고 이게 목이 되게 아파요. 6일 만에 밖에 나왔는데 6일 만에 저한테 다가오는 공기는 새로운 느낌입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는 올 것입니다. 이제 오후부터 또 상황이 급급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경에 산소 파도를 측정한 결과 위험 수치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서 후속 정치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단호하게 후송은 아직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후송을 권유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영진 의원께서 다녀오셨죠? 네, 오늘 아침에 잠깐 장 대표 들어왔습니다. 보시기에 얘기해 보시기에 상태가 좀 건강 상태가 어떻나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장 대표가 이 단식 지금 6일째인데 단식 들어오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딱 서가지고 그랬죠. 하고 그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단식을 들어갔는데, 보통 단식을 하면 저도 단식을 10며칠 해봤습니다만 예. 하면은 한 3, 4일째 되면 배고픔으로 인한 그거는 3, 4일 정도가 가장 고비예요. 예.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체내에서 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 근육이 지금 계속 빠져나갈 타이밍입니다. 예.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아까 지금 서명옥 의원이 저 강남 국회의원인데요. 의사거든요. 의사라서 그렇죠. 옆에서 케어하면서 건강 상태를 봐주고 있는데 지금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황 장애 부분들도 굉장히 올 수가 있습니다. 아, 정신적으로. 예. 그래서 일주일, 그리고 지금 장 대표는 그냥 정치인들이 뭐 20 며칠 한다라고 할 때는 예. 사실은 뒤로 슬쩍슬쩍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 대표는 보니까 진짜 물하고 소금밖에 안 먹어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은 열흘 이상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인간의 체력의 한계상. 그런 면에서 6일째 되는 지금은 굉장히 아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주 후반 주말에 고비가 되는 거. 주말이 고비죠. 제가 볼 땐 주말이 고비가 될 거라고 봐요. 아마 내일 정도 7일 지나고 8일 이제 점점 가면은 일어나서 앉아 있거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겁니다. 예. 오늘은 저렇게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를 벗어나서 이제 산책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한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무언가 지금 변화가 오는 것 같다, 달라지고 있다라고 장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특검법 요구 때문에 단식을, 명분이 그거니까. 혹시 민주당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진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예. 되게 힘든 시기일 거로 보이고 또 이 국기를 끊으신 분에게 다른 정당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심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예.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느끼는 지금 변화는 몸의 변화인지 뭐 정치적 변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예. 정치적 변화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상 사람이 단식하고 있는데 그 험한 얘기 못 하거든요. 예. 같은 당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유승민 의원도 가고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일단 그 한동훈 전 대표 윤리위에서 제명한다고 할 때 정말 폭발할 것 같은 내부의 반발, 이거를 좀 수면 밑으로 잠재우는 효과는 좀 봤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제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아니 정부 여당에서 특검법을 하겠다,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수용하라고 단식하는 야당 대표 본 적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아니 본인들이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 경찰이 수사를 가열차게 하니까 나도 보자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좋습니다.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 20조 2항을 위배하는, 정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는 걸 위배하는
정교 유착이 된 사안을 밝혀봅시다. 예. 그래서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특검 갈수록 신천지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유착된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빨리 합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걸고 단식한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심하듯이 본인이 처한 예. 정치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단식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새로운 변화는 적어도 우리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걸 갖고 무슨 새롭게 뭐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 아직까지가 아니고 앞으로도요? 아니 보세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 받으면 됩니다. 예. 근데 뭘 하라는 겁니까? 받겠다는데. 하겠다는데 하라고 단식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장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특검은 지금 통일교 특검하고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전 의원이 개입돼 있는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이 두 개를 쌍특검으로 하자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후자에 대해서는 한 사건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신천지까지도 같이 하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받아도 돼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자 그러면은 이걸 별개로 해도 좋고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특검을 별개로 해도 좋고 같이 해도 좋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에서는 그럼 통일교 특검, 이 신천지 특검을 같이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이 김병기, 김선우 공천 뇌물 특검을 같이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관계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신천지 특검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동안은 신천지 특검 받겠다 하면 민주당은 두 걸음 더 또 나가서 또 다른 걸 요구해요. 그럴까 봐 신천지 특검 카드를 협상용으로 그동안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꺼냈어요. 신천지 특검 하자는 거예요. 네. 같이. 그러면은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은 이제 민주당이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받아줘야 될 거는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의혹 특검을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만 짧게 아니, 듣고 넘어갈까요? 뭐 짧게가 아니고 설명을 해야지요. 전 지금까지 신천지 특검 받겠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네. 해야지요. 해야 되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뭐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지금 의혹으로 불거졌던 공천 헌금이라고 이른바 주장하는 사건 언제 났습니까? 2022년도에 났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공관 의원, 공관위원이죠. 3억에서 5억 원을 받아야 된다. 포항에서는 그 단가가 있다. 그 녹취록까지 까졌습니다.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 24년도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자기들 유리한 프레임만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겁니다. 하려면은 예. 다 하세요. 다 주장을 좀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찾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3자에 조금 저는 원내가 아니니까 예. 떨어져 나와서 들어보면 한민수 대변인 말씀을 받아서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신천지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건 이제 이견이 해소된 거죠. 예. 그러면 민주당의 뜻대로 우리가 수용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이른바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할 거면 그러면 국민의힘 의혹도 다 하자라고 했으면 저는 우리도 그걸 못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철규, 김정재 의원 그다음에 뭐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공천 뇌물, 공천 비리와 관련된 금품 수수에 가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특검하자. 저는 민주당이 그걸 공식적으로 밝히면 우리 당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제한 권 없이 의원님 다 할수 있다는 다 할 수 얘기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정치적 타결을 줘야 우리 장동혁 대표도 저렇게 지금 6일째, 7일째 되는데 빨리 단식을 그만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한민수 대변인도 가셔서 정청래 대표한테 이야기하시고 우리 권영진 의원님이 또 중진이시니까 또 송원석 원내대표 이야기하셔서 저는 예. 말 나온 김에 통일교 신천지 오케이. 그다음에 공천헌금 여야 막론하고 다. 이걸 하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네.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이제 논해야 되는데 여기 박 의원님 생각도 듣고 요 얘기 마무리할게요. 아니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죠. 통일교든 신천지가 돼도 어쨌든 여당이 특검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게다가 신천지 지금 검경합동 수사단에서 집단 입당 흔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계속 거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좀 조성됐다고 보고 포함해서 특검하면 되고 공천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눈에는 2022년이든 2024년이든 정치권에서 어떤 부정한 금품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청산해야 될
그런 이 정치적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 다 포함해가지고 좀 특검하자. 두 분이 돌아가셔서 각각 당내에 이런 안을 제안을 해주시면 내일 원내 협상이 좀 진전될 것 같고 다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여야 간의 이슈이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당내 이슈로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식장에 야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오느냐는 관심사가 아니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느냐가 관심사예요. 그렇죠. 정작 예. 저 단식이 대여 협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단식을 보는 시선이 과연 장동혁, 한동훈 사이에 극적인 화해나 반전이 있을 거냐 아니면 이대로 파국으로 갈 거냐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예. 여당 입장에서 여유가 있죠. 상황이 그러면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부 정치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장 라이브 영상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의료진이 이제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조금 무언가를 좀 측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일단 텐트의 가림막은 올라갔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뭐 강선우 의원 관련 그리고 신천지 관련한 의혹들 뭐 여러 가지 뒤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 단식장에 찾아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아주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목숨을 건 단식에는 본인이 와서 저라면 와서 단식에 동조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라 하고 내가 이어서 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는 부분이 정치인 한동훈에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죽을 각오로 당대표가 네. 쌍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전직 당대표도 당원의 일원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나도 정치적 의미를 너무 세게 우리 언론에서 부담을 지우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동훈 대표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저렇게 좀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권유는 한 대표에게 뭐 중재라든가 접촉이라든가 이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까? 당내 중진이라든가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부분들을 예. 한동훈하고 연결지어서만 계속 보면서 사과했느냐 안 했느냐, 한동훈 방문하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는 본질의 왜곡이에요. 예. 이제 물론 타이밍상 저희 당 내에서 한동훈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이 있고 직후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니죠.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본질은 지금 그가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통일교 이 게이트라고 하는 거 이미 이 특검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조차도 뭉개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공천 언급 문제는 지금 이 부분들은 이미 이수진 의원이 본인 당 의원이 이 문제를 공개해서 탄원서를 해서 당 지도부까지 다 보고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이게 수사를 계속 민거적거리고 무마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특검을 하자라는 이 요구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방문하느냐 이 본질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당내의 문제는 당내의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가 저렇게 7일째, 6일째 단식하면서 쓰러져 누워 있으면은 당 구성은 누구든지 한번 와서 손도 잡아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당의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한동훈이 오느냐 안 오느냐 단식장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본질이 된 거는 돼서는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당내에 화합하는 모습이 비춰졌을 때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는 거고 당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풀고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상 예. 공교롭게 그러니까 제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강행이라고 하는 당내 분란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타이밍으로 이제 오해될 만한 공교로운 시기였습니다. 타이밍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표를 정한 게 쌍특검인데
쌍특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언론의 관심이나 그다음에 정치권의 관심도 한동훈 대표랑 화합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 요것에 전부 초점이 맞추니까 지금 단식의 이 본질 자체가 좀 왜곡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한민수 의원하고 우리 권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쌍특검이라는 단식의 본래 본질적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교 신천지 같이 하고 여야 공천헌금 같이 해서 특검을 하면 이 단식의 목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무리한 징계 강행이라는 게 지금 불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래도 당내의 전 대표와 현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럼 전임 대표가 현직 대표, 후임 대표의 이런 목숨을 건 단식에 현장에 가서 격려하고 방문하고 위로하는 것은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응당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는 다 그러잖아요. 만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기를 잘 활용하면 이 쌍특검 요구라고 하는 본래 목적 외에도 당내의 당원 게시판 관련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그나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기대 속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전 대표의 입장 같은 게 좀 전해지는 건 있어요. 이런 요구들 본인도 알 텐데요. 그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건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주위의 온건파 측근들도 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는 지난 주말에 상당히 고민 끝에 고심 끝에 이른바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1년 전 일입니다만 그동안의 원칙적 입장에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주말에는 정말 단식의 국면에서 정말 어렵사리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보다는 저는 현장을 단식 현장을 방문하는 건 훨씬 더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시기를 좀 지금 지켜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기요?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 저는 기대를 지금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갈 거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으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사과가 훨씬 사실 어려운 결단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이죠. 네. 사과합니까? 그게 사과였습니까? 사과 아니죠. 예. 사과라는 표현 뭐 송구한 마음 해놓고 정치 보복이다 조작이다 한 게 훨씬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과 아니고 저는 좀 다른 당이니까 예. 제가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를 지켜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좀 뭐 지금 곡기까지 끊은 상황 좀 미안합니다만 정치적 능력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딱 하나는 본인이 본능적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몸을 던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게 뭐냐면 24시간 무제한 토론. 그걸로 조금 조용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한다고 하니까 뭐 당내 중진들 다 일어나고 당 밖에서도 일어나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바로 단식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잠복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는 거. 한동훈 전 대표는 뭔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때 잘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예. 정말로 지금 대통령이 되셨던 이재명 대표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가 더 미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총을 쏴서라도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진술도 나왔잖아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는 한때 뭐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관계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단식장 가가지고 악수하고 위로하면은 제명 안 한답니까? 안 한대요? 그러면 뭐 장동혁 대표가 야 2년 제명 없습니다. 해주긴답니까? 당원 게시판은 이걸로 끝 해주겠대요? 난 그래서 예.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깨져버렸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뭐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권영진 의원이 계속 단식의 본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이번 단식의 본질은 한동훈과의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 네. 친한 게 몰아내다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근데 한민수 대변인이 바라는 게 민주당이 바라는 그거예요. 한동훈이 사과도 하지 말고 예. 그리고 뭘 바랍니까? 단식장도 가지 말고 그리고 장동혁은 제명하고 한동훈 제명하고 이거거든요. 아마 민주당이 지금 바라는 걸
국민의힘이 계속 저 알면서도 간다는 거 우리가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단식이라는 게 묘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식 들어갈 때는 저거 제명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저거 무마하기 위한 거다. 또 한쪽에서는 정말 진정성을 알아줘야 된다. 쌍특검을 위한 거다. 이렇게 가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이 드러눕고 목숨이 경각에 다르다르고 이렇게 하면요. 단식하는 사람도 변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변해요. 바라보는 사람 측에서는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단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정론도 생기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드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 가요. 지금 한동훈을 제명을 바라는 건 두 부류예요. 민주당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걸 쳐내야 우리 당을 그들이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사가 저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한동훈 이런 데 안 오냐고 얘기하면서 안 오면은 그걸 제명의 빌미로 삼아서 빨리 정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장 대표가 지금도 만약에 단식을 중단하면은 업무 복귀가 바로 안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장 대표 단식 꽤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열흘이 지나면은 재심 청구 열흘을 줬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래요. 장 대표가 저런 상황에서 나와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제명할 수 있겠어요? 장 대표가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수석 최고위원이 나와서 자기가 주관해서 제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리고 장 대표가 단식을 풀었다고 칩시다.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한동훈 제명하러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단식이란 거는 단식을 들어가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단식이 들어가고 이게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은 잠복기로 갔기 때문에 자꾸 이걸 가지고 제명 문제를 가지고 마치 월요일 날 제명되느냐 안 되느냐 한동훈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저는 한 대표가 지금 우리 당대표가 그래도 지금 목숨을 걸고 쌍특검 요구를 위해서 대여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는 저는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거기에다가 자기를 가면은 제명 안 하고 안 가면 제명하고 이렇게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권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도 오늘 오전에요. 장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약간은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서 보수를 재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 그렇게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간 거 보니까 박 의원님, 글쎄요. 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당내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 유승민 전 의원은 약간 좀 비판하는 쪽에 있었잖아요. 뭐 당대표가 어쨌든 저렇게 배수진을 치고 예. 대여 투쟁을 명분으로 단식을 하면 다소 그와 생각이 달라도 찾아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풍경이죠. 유승민 전 대표가 최근에 무슨 정치 활동을 특별히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는 생각은 많이 다르겠지만 특별히 척질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핵관들하고는 척이 많이 졌지만 그때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윤핵관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뭐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승민 의원도 이제 정치 행보를 재개를 슬슬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위로를 전한 거라고 보고요. 메시지는 이제 당내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광범위한 기류나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님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관심은 장동혁, 한동훈 사이에 이 단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대여 협상이나 여당을 긴장시킬 만한 여지가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거죠. 저희 집안 싸움을 하고 있고 단식도 집안 싸움용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반전이 있어야
그리고 거기서 어떤 뭐가 해소가 돼야 이게 이제 진정한 대협정의 의미를 가질 텐데 예. 아직 그게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대체적 기류는 가야 된다. 단계 심판 문제는 문제고 이건 또 별개로 이거니까 하더라도. 별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기류 변화가 없어 보여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간다 해서 징계 기류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기류는 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어쩌면 전격적으로 제명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 단식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과의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출구를 못 찾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극단은 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기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아니 우리 권 의원님께서 윤어게인 세력과 민주당이 한동훈의 제명을 원한다 하는데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은 장동혁이 한동훈을 제명을 하든 둘이 악수를 하든 일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관심 있는 건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의 티끌까지도 뿌리를 뽑아내는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 유승민 의원 가셔서 위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 저 위로하고 단식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하고 몸 털고 나면은 난 지금부터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본질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타까워서 제1야당이 정문양 적고니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지. 예. 무슨 민주당이 한동훈 제명하든 말든 무슨 우리 당 일도 아닌데 관심 있게 많겠습니까? 진짜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힘 좀 써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영상 보면은 또 장 대표가 걸어서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글쎄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개를 준비하는 것 같고 혹시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단식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무릎을 꿇고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모든 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 로텐더홀 단식장에 나타난 원내 후보들과 그렇지. 예. 나타나지 않은 당내 후보들이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이준석 위원장 벌써부터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갔는데 네. 그 넘버링 해가지고 명단 안 돌겠습니까? 맞습니다. 얘기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한 얘기여서 제가 권 의원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저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우리 의원들끼리는 그래도 우리 장 대표 지금 건강도 안 좋고 이러는데 우리가 힘 좀 실어주자 이렇게 원내 지도부가 뭐 의원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예. 그래 합니다. 뭐 저도 솔직히 우리 오늘 대안과 미래 이번에 저 장동혁 이 대표가 임명한 우리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제명 징계를 내렸을 때 우리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예, 예. 했던 대안과 미래 의원들도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치고 우리 단체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 친구는 지가 이게 사람들 뭐 누가 오나 출석부 체크하는 모양이죠. 저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저 당직자긴 한데 저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어 내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저 원회에 있고 하면서 저렇게 뭐 출석 체크해가지고 저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걸. 저기 장 대표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과 언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안과 미래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정말 민주당의 무도한 이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맞서는 장동혁 대표의 목숨 걸 단식 지지한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 그다음에 민주당도 정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만 하지 말고 한번 찾아도 주고 그리고 좀 쌍특검을 받는 등 이거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구성원들에게는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합이다. 이 단합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하라, 중단하라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저 미디어 대변인이 해낸 거는 저 당내 통합을 해치는 그 언행의 대표적인 거예요.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김국식 장 대표의 단식이 지금 뭐 대안과 미래 얘기도 하셨죠. 일단은 당내 결집은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우리가 표출해야 될 공동의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에 민주당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고 공천헌금 특검을 수용하라는 정당한 요구는 제1야당 대표로서 민심을 반영한 당연한 저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너무 받지 않으니까 당대표가 단식이라는 비상한 수단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식의 본래 목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동일한 입장으로 하나의 연대의식을 갖고 있고 예. 다만 그 내부의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이른바 갈등 속에서 저는 양쪽의 강성 지지자들, 강성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봐요. 지금 나왔던 저 미디어 대변인도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당의 소중한 상임 고문께서 모여가지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장 대표가 좀 더 숙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92세 평균 92세 된 사람들 뭐 참견하지 말라고 했던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저런 사람들이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당내에 그나마 생기는 화합과 연대의 공간들을 자꾸 배척해내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 측 지지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그분들은 그냥 강경한 입장으로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한쪽이 사라지고 한쪽이 타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같은 당에 있는 구성원들인데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타도의 대상과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공통점을 찾아서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저렇게 막말을 하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치 눈도장 찍으러 왔으니까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찾아간 사람이 뭐가 되고 저 젊은 미디어 대변인 때문에 우리 장동혁 대표의 저 단식 자체가 폄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양측의 강성 지지자들 또 그 뒤에 있는 강성 팬덤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 장사하는 사람들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당대표, 여야 마찬가지로 당대표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선거를 앞둔 사람들은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신경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은 이제 곤혹스러우니까 나온 대변인 뭐라고 했는데 저 사람 장동혁 대표하고 가깝다는 측근이라는 대변인 아닙니까? 대변인이 이제 속내를 밝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동혁 대표는 무슨 뭐 특검 2개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단식을 통해서 살생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딱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대단히 뭐 부적절합니다마는 이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주변에 있는 이른바 측근 세력의 생각이 아닐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제가 좀 뜬금없고 정말 엉뚱하다 생각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시기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저도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고 이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이지만 아니 본인이 저런 요구를 우리 민주당에 한 적이 없습니다. 단식 전에요? 단식 전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민의힘 원내 가가지고. 단식 전에 통일교 특검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통일교만 갖고 되겠느냐. 특검 받을 테니까 신천지 특검까지 확실하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정교 유착을 끊어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헌금 관련된 얘기는 특검 꺼낸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놓고 갑자기 지금 로텐돌에서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계속 통일교, 신천지 감싸고 노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대단히 안 좋을 겁니다. 지금 나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보수 기독교계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님 만나서도 통일교와 신천지 이번에 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는 반인데 그 뭐 그런 세력에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제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를 곱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뒤를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 단식이라는 행동이 뭐 정치적인 의미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치적인 효과도 봐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 장 대표가 엿새 전에 했던 그 선택, 결단이 어느 정도 좀 통하고 있다고 좀 보세요? 글쎄 아직까지는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당의 반응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면 여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보면 드루킹 특검 그 관철할 당시에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앞에서 9일 단식 농성하고 그 관철했거든요. 그때 여론이 어쨌든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여당으로서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까 한민수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내부 국면 전환용 단식 아니냐. 그 이전까지 원론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지만 예. 그걸 뭐 원내에서 배수진을 치고 이런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국민의힘 당내 모습이 훨씬 커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단식에 나오니까 아 이게 저게 내부용이구나. 이런 평가가 우리 지배적인 것 같아요. 여당이 좀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자칫하면 저게 장기화되고 이제 출구를 못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내부가 빨리 정리가 돼야 예. 저게 이제 대여 투쟁으로 전환이 될 텐데 아직은 이게 내부용 단식과 대여 투쟁 단식 반쯤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저는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하고 있으면 와서 야당의 원내대표든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든 들여다보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네. 이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또 서로 간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저렇게 단식이라는 좀 극한 방법의 투쟁을 하는 거는 협상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자체로 협상이고 뭐고 나 이 자리에 죽겠다 이러고 단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결국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단식의 본래 목표에 비추어 보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너무 부각이 돼 있고 그게 장동혁 대표로서도 국민의힘 전체로서도 고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서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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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앞에서 이성을 잃은 채 내로남불의 집단 광기에 취해서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 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참에 정교 유착 의혹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청년회 300명, 부녀회 500명 이런 식으로 수를 정해서 내리고 그 수를 뭐 미달을 하면 페널티 신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은 자주 했었거든요. 다음에 총선도 대비하고 그리고 당내 경선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염두해가지고 책임당원으로 다 가입시키라고 이렇게 특별히 제시가 내려왔었어요. 지금 검경 합수본이 신천지 관련 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신도들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데 저희가 녹취를 한 거 저희 MBN 취재 결과인데 김구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사회부에서도 얘기를 들어 이런 얘기들을 공건연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경기도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신천지 신도가 입당했다는 예. 주장도 그 신천지의 이제 간부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특검이 제기된 첫 번째 발단은 전재수의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뇌물수수잖아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서 장관직도 내려놓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이른바 대한민국의 이른바 소수 종교의 그 비주류 집단으로서의 이 정치 권력의 채널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하면서 지금 더불어서 신천지도 집단적으로 신도들을 동원해서 특정 정당에 가입했을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의 단식의 국면에서 받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면 저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항상 그동안 우리는 여야 만장일치로 특검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검은 계속 여당 독주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참에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서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그야말로 정치 권력과 부당한 종교 사이에 부당한 유착 관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계기로 삼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의혹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 특검을 통과시켜서 예. 정말 강선우, 김병기 사건 같은 게 민주당 내에 더 있는지 또 김정재, 이철규 의원 발언 같은 녹취 의혹에 대해서도 정말 한 점 남김없이 다 털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몰상식하고 전 근대적인 정치 문화가 있었던 건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뭐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정교 유착과 같은 통일교 신천지의 권력 유착 비리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공천뇌물 비리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을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제발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국민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 의원님 좀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한나라당 때죠. 국민의힘이 그 07년도 막 이때예요. 이때부터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의혹 주장도 나오고 있고 유독 보수 진영에만 이게 몰려 현재까지는 보수 진영에만 몰리는 건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뭐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신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악연이 있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예. 신천지 과천 본부죠. 거기를 이제 뭐 사실상 압수수색 비슷한 그런 어떤 행정대 집행을 하러 예. 직접 출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좋을 리가 없을 거고 그에 반해서 그 이만희 그 교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발부되는 거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걸 좀 막아줬다 이런 인식을 신천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 그 집단 입당을 해서 총선 대선 여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예. 2022년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 안 했으면 내가 후보가 될 수 있어도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10만 명 얘기했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증언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제 총선 후보들도 비슷한 증언을 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 전후로 해서 지역에서 신천지하고 싸웠다는 경험담을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와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포함해서 특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주변에서 신천지가 뭔가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흔적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명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한 5만 명쯤 달한다. 숫자 뭐 그리고 뭐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경 예.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신천지 특검은 안 된다고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 주장을 하면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마치 신천지하고의 유착 예. 이걸 은폐하려고 하거나 신천지를 비호하는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더는 저는 그런 주장이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받겠다고 하니까 예. 통일교에 더해서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다 하자. 오히려 그렇게 나가야 야당 입장에서 더 공세적인 거 아니에요? 뭐 저희끼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가 맞아요. 2월 18일부터 대구에서 창궐하게 됩니다. 네, 네,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빨리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왜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은 일본 다 중국을 차단하는데 한국은 안 막냐 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이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뻥 터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과도하게 신천지를 악마하고 신천지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원흉인 것처럼 몰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지사 하셨던 이재명 당시 전 지사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코로나 금체한다 그러면서 가평까지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과천에 있는 본부에 대해서 뭐 이 폐쇄 조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천지가 야 이거 정치적으로 좀 자기들이 방어막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신천지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대응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때 정부나 좀 이 좌파들로부터 제가 신천지 교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천지 교인으로 몰았습니다. 몰아가지고 제가 그때 브리핑하면서 나 신천지 교인 아니다. 뭐 내 이것까지 선언하기도 할 정도인데 그런데 또 신천지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과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를 누구처럼 뭐 카메라를 데리고 신천지 그 봉쇄하러 가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침대로 다 폐쇄시킬 것 폐쇄시키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 14,000명이더라고요. 대구의 교인들 보니까 14,000명 전수 검체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도 시키고 나중에는 민사소송까지 냈어요. 이랬더니 제가 2024년도에 국회의원 나왔을 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가장 핫한 경선을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하고 1대1로 경선을 했으니까. 그때 저를 떠들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신천지고 한 부류는 고성국 TV 같은. 그래서 고성국 TV는 40분짜리를 방송을 제작해서 이런 놈을 저 대구 시민들이 공천 주면 되냐고 이렇게 나왔고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 정말 진짜 신천지가 우리 당내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제가 달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는 당원 투표에서는 제가 몇 표라도 졌습니다. 대구 시민들 여론조사에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제가 공천은 따냈습니다만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천지가 무슨 저 보수 정당하고 특별히 가깝고 진보 좌파하고는 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든 지금 뭐 통일교든 여기는 자기 교세를 늘리고 자기들 지키는데 이익이 되면은 누구랑 다 손잡아요. 때로는 좌파하고 잡았다가 때로는 우파하고 잡았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특검하자고요. 통일교도 하고 신천지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이 반대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청와대 앞에서 우리 저 특검을 받으라고 시위를 하면서 송원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도 받자고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해도 좋고 통일교 특검하고 같이 해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부분들은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민주당에서 그걸 외면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김병기 특검 저 공천 뇌물 특검도 받아야죠. 지금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 안 합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김경을 고발당한 김경이 미국으로 가서 시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 증거 인멸 다 하고 나오도록 만들고 이런 경찰 조사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말 이 기회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으로 가서 여야 관계도 풀고 우리 정치를 더럽히는 종교와 부정 고리도 완전히 이 기회에 없애자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우리가요? 뭘 외면합니까? 제대로 된 요구를 하면은 다 수용 가능한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한 47분간 얘기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본질이 저게 아니고 당내 위기를 헤쳐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걸 대여 투쟁이라는 저는 단식 미안합니다만은 단식 투쟁이 아니라 단식 투정 같아요. 많은 국민이 투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 의원님이 대구시장 할 때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천지한테 공격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공감도 표시하면서 안 됐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으면 바로 제안을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딱 보니까 지금 어제 모든 보도 우리 MBN을 통해 가지고든 모든 언론 매체에서 신천지와 국힘, 국민의힘과의 정교 유착 비리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생생하게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신천지도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으면 빨리 제안을 하십시오. 제안해서 협상을 해야 장동혁 대표도 하루라도 덜 굶을 거 아닙니까? 빨리 단식을 풀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하던데 저는 대통령님이 저 자리까지 가기에 여러 결정적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코로나 때 사이비 교주 이만희를 잡으러 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적극 행정, 저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미치는 이 통일교와 신천지가 미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가 사회를 멍들게 하고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 정파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무슨 좌파 우파 따질 때입니까?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리려면은 그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침에 했습니까? 점심에 했습니까? 했으면 빨리 제안을 하세요 우리 원내 지도부에. 이렇게 신천지 다 받겠다. 딱 보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진정성을 갖고 정치에 임하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내용도 살펴볼 텐데 무소속이 됐죠. 강선우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출석인데 어떤 얘기 하실 예정인가요?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금사단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돈 받고 김경 공천에 돈 준 사실 있으십니까? 들으신 대로 원칙대로 살아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이것이 본인의 결백을 강조하려는 표현이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가 원칙인지 무슨 원칙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세 사람의 증언이 다 엇갈리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불법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공여했다고 알려진 김경시 의원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선우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서 1억 원을 줬다는 거고 그것도 예.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줬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의 입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입장은 어쨌든 돈 받은 사실이나 이게 일체를 다 부정을 했고 사무국장이 받았다가 그 즉시 돌려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무슨 원칙을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뭐 오늘 그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대질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사무국장하고 같아요. 예. 김경 의원 간의 대질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사건의 실체가 뭔지를 파악하기에는 이미 뭐 각자의 진술과 혹은 그동안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통해서 파악은 가능할 것 같고 예.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한 이유도 본인이 공천 관여 안 했다고 얘기했지만 공관이 출석해서 단수 공천 줘야 된다고 발언했던 게 회의록이 확인돼서 있었죠. 예. 할당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당했잖아요.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좀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이게 1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뇌물로 인정되면은 굉장히 중형을 받습니다. 1억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징역 10년 이상을 받는 중죄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구식 시장 3명이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 본인 지금 각자 뭐 이른바 살기 위해서 네, 네. 유리한 쪽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미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줬다고 하는 김경시 의원은 줬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남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몰랐지만 뭔지 모르고 옮겨 실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실었는데 돈인 줄 그렇죠. 몰랐다. 실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선명한 실체는 우리 저 김병기 의원이 녹음했던 녹음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걸로 서로 간에 동의했던 내용이 명명백배가 있기 때문에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이라는 돈을 강선우 의원에게 주어서 가지고 있다가 반환했다는 것이 저는 실체적 진실로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놓고 이제 3명이 이른바 범죄 혐의자로 재판을 받았을 때 양형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자기 진술을 일관되게 꿰어 맞추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은 그냥 대가 없이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공여자니까 좀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그 감명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고 강선우 의원은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왜냐하면 뇌물로 연결되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해서 받았다가 돌려준다는 정도로 했더라고 했던 것 같고 당연히 남모 소부국장은 자기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몰랐던 일로 자기는 심부름만 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어서 3명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예.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 수사를 좀 명명백백하게 밀어붙여서
이 사실이 도대체 어디까지 돼 있고 돈을 주고 돈을 돌려받았던 시점과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다음 날 김경식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녹음까지 할 정도로 김병기 의원이 자기는 무관함을 알리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단수공천을 김경식 의원이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난 것인지 예. 그 돈에 대해서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따로 뭘 받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김병기와 강선우를 뛰어넘는 제3의 무슨 외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 단수 공천을 왜 줬는지 그것도 이제 의구점이고, 고님 또 궁금한 점이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식 의원도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의아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성공한 로비인데 돈을 다시 돌려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근데 돈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저 사람들이 워낙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예. 거짓말들. 김경도 처음에는 돈 준 적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미국 갔다가 와서 증거인멸 다 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빠져나가겠다고 해서 그런지 돈을 줬다고 했잖아요. 준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김경희, 강선우에게 1억 원 준 거는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돌려줬다는데 이 돌려준 시점이 또 강선우가 거짓말하고 또 김경 얘기도 왔다 갔다 해요. 뭐 나오는 거에 의하면 4개월 후에 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김경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준 거는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공천의 대가였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니면은 강선우 입장에서는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박을 받아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돌려준 거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1억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준 사람이 줬다고 얘기하고, 예. 그잖아요. 강선우도 자기가 직접 안 받아서 그렇지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명백한 범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은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은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몰라요, 아직은.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거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왜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는지, 안 하고 계속 계속 불러가지고 거짓말 대단치 하는데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저 정도 되면은 구속영장 치고 인신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조사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정확한 걸 더 불게 되고 증거도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경찰이 하는 수사가 정말 왜 저렇게 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다시금 좀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2004년도 얘기이긴 합니다. 2004년도에 총선 때 중진 의원이 공천을 주면 15억을 주겠다고 했다. 광역 의원이 1억 원, 기초 의원이 5천만 원. 그때 시세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굳이 거짓말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한현유 글쎄요. 이게 뭐 국힘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또 사건은 민주당에 있을 때 터졌고 이런 식의 세간의 인식이 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0여 년 좀 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실제 겪지 않은 일을 지금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분 성정상 뭐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하면은 당시에 뭐 중진 의원, 전 네. 실명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아마 한나라당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공천에 저 거액을 제안을 하고 뭐 시구원들에게 구청장, 시의원 저 뭐 뇌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했고 본인이 거절했다 이건데 저거 자체가 충격적이죠. 예. 제가 앞서서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김정재 의원, 이철규 의원 간에 3억에서 5억 원 얘기가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수사당국에서 이미 고발이 됐었을 텐데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저렇게 정말 부정한 돈을 가지고 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보도를 보면은 무슨 김경 시의원인가요?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물 주고 뭐 된 다음에 뭐 본인 가족 회사로부터 뭘 또 받았다 뭐 또 여러 가지 내용 나오죠. 저는 예. 그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그러기 때문에라도 동공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도 그렇고 제대로 저런 일들은 정치권에 정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 해야 됩니다. 또 몇 달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김구시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 관련해 가지고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와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건 뭐 저희 MBN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적 있고 이렇게까지 시 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언가 권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글쎄요, 뭐 저희들은 국회의원들만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예. 예, 하기 때문에 감시의 눈이 좀 촘촘합니다만 시의원도 저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압력을 행사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의회도 서울시 예산이라는 큰 돈을 예산 심의를 하고 배정을 해주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각 산하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 같은 건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시의회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나 관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돈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대로 김경시 의원이 저렇게 자기 가족 회사 만들고 동생한테 용역 몰아주고 또 남동생 회사 만들어서 이른바 LH에 대해 수십억의 돈을 계약을 해주고 저는 이런 것들의 비즈니스를 한 걸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래 뭐 수십억 재산가라고 하고 부동산 다주택자라고 돼 있습니다만 저런 정도의 비즈니스 기술자가 된 사람이면요. 그 단수공청 받는데 강선 의원한테 1억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억 정도 주고 단수공청 받고 4년 동안 서울시의원 하면서 저렇게 가족회사 차려가지고 수십억의 그 특혜를 받았으면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몰랐던 기초단체, 기초의회나 광해의회에서도 저런 정도의 예산 그 전용과 관련된 예산 사용과 관련된 시의원, 구의원들의 저는 저런 흑막이 있었다는 것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강선우, 김병기, 김경 이 셋 사이의 공천 주고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여야 가릴 거 없이 아까 한민수 의원 우리 권영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 가릴 거 없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의혹이 제기됐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정말 주고받는 돈이 어느 정도였고 공천 그 대가로 받았던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사람 심정은 자기가 돈을 주고 받았으면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전을 뽑는 기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참에 특검을 우리 민주당에 받아서 우리 한민수 의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오랜만에 정치가 복원돼서 수용해가지고 새롭게 좀 정치 문화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얘기가 지금 특검으로 김경시 의원은 저 선수예요, 선수.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슨 집행 업무를 다루는 걸 뭘 하는 거는 정부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집행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허가권, 도시계획권 한 그런 건축허가 이런 것도 서울시나 뭐 또 시도에 있거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의원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먹겠다고 마음 먹으면 국회의원보다 더 해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또 상당 부분 감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감시에 또 사각지대예요. 숫자도 많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김경 의원 같은 저런 선수가 작심하고 내 1억이라도 주고 들어가면은 나는 1억이 아니라 4년 하면은 자기 세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권 개입해서 이걸 몇십 배 나는 챙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저렇게 했다면 전 선수죠, 선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연 지방의원들 직접적으로 인허가 업무와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는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민적 감시와 통제 속에 둬서 저런 비리가 없도록 할 건가. 이 부분들도 법을 만드는 거라면은 우리 국회에 임무로 하나 주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그동안의 언론이라든가 모든 거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 김경시 의원이 문제가 돼서 언론이라 다 들여다봤더니 이런 의혹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감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중앙 정치는 뭐 언론으로부터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어쨌든 감시를 받는데 반해서 지방의회는 숫자도 많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제가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에 모르고 은폐되고 지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 김경 시의원은 보니까 본업이 뭔지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시의원이 본업인지 아니면 이제 시의원은 일종의 본업을 위한 그런 포스트로 시의원직을 저렇게 공천원금을 내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건지 헷갈릴 지경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른바 가족 비즈니스가 사실이라면 저 심각한 문제죠. 저 자체로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문제고 예. 저런 사례들이 얼마나 더 퍼져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이면 지방선거예요. 각 예. 정당이 한 뭐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천 과정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아마 이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각 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원금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터는 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일단 특검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는 수사의 논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일파만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서 그걸 열어야 되느냐 그 뚜껑을 아마 이 고민들을 내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공천원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2020년도에 지방의회 출마자들이 공천원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거고 이 김경 의원 공천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관여가 돼 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고 알고 묵인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외력이 작용해가지고 김병기 의원은 공천을 안 주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예. 근데 지금 경찰 수사를 보고 있으면은 김경 그 강선우 사인은 수사가 되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 컷오프 대상자가 단수 공천자가 됐는지 이 측면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특검 아니고서 밝힐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야당의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밝혀내야 어떻게 보면 이 수사가 그야말로 좀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해운 후보자 관련한 내용도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비망록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되게 슬펐던 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 하나님, 제가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다. 오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본인이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본인이 알고 본인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시고 주님께 의존하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청문회가 무산되는 건지 뭐 현역 의원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이렇게 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딱 열어가지고 국민들을 많이 볼 테니까 그때 결정적이라는 거 흠집을 제거해서 여론을 이제 바꾸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저 국민의 심판대에서는 이미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청문회로 제가 몇 차례 여기 나와서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국민의 심판대에서는 이미 이해운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명이 났다. 방법은 두 가지다. 스스로 자진 사퇴하든지 청와대에서 임명 처리를 하든지 두 가지지. 왜 청문회까지 끌고 가서 저 가면은 또 변명에다가 저런 사태는 뻔하잖아요. 자료 안 낼 거고. 그리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곤혹스러워해요. 이 판이 깔리면은 비호할 수도 없고 이걸 그냥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부족이란 이유를 가지고 청문회를 공전한 걸 민주당 의원들이 더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저 문제는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게 해야 되죠?
예. 쟤는 이혜원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곤혹스럽다고 저거 자기가 자진 사퇴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 그나마 청와대에서는 지켜보자,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미 여야 이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 사이에서는 이미 부적격으로 끝났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은- 자진 사퇴를 안 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 그러면 아니 저분이 살아온 걸 보니까 저분이 살아온 걸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혜훈이 저런 사람인 줄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 사실은 저렇게 가면은 앞으로 저는 막말이 아니라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 인턴 젊은 직원에게 했을 때 그때 이미 그는 자격 상실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나고 심지어는 장가간 아들을 장가 안 간 걸로 위장 미혼이나 해가지고 이걸 청약 가점을 받아가지고 반포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당첨해서 이게 수십억의 차익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보건대는 가면은 자기 아들, 딸들의 문제 이런 문제도 계속 드러날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수사기관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저기에 대한 집착, 저 권력에 대한 집착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말려줘야 되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와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예. 그리고 청와대가 이걸 말려줘야 돼요. 예, 그러면 여당 내 분위기랑 청와대 분위기도 잘 아실 텐데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후보자가 여러 제기된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사실 뭐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무능한 것 같아요. 재경유 의원들도 그렇고 예.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참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여당이 그러잖아요. 예. 야당이 보이콧을 합니다. 아니 요즘은 우리 MBN도 그렇고 국회 방송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생중계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요. 그럼 본인들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마저도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야당의 정무 기능도 떨어지고 전 그래서 혹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자기들끼리 뭘 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까지 안 하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가 한 4,3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혜훈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한 60건 냈다고 60%를 제출을 했고 기획예산처 관련된 자료는 100% 냈고 그다음에 타 기관 자료도 75%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가령 못 낸 거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게 후보자 가족의 5년간의 정신과 치료 내역, 형제 자매의 민형사 사건 자료 일체. 이게 이혜훈 후보자와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자유 요구를 하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거에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했으면 이혜훈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갖고 있는 정책적 능력이랄지 아니면 탕평과 통합의 가치랄지 이런 걸 모든 국민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하면 그거 이어서 결단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청문회 자체를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방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전 천하람 의원 저 모습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비망록이라고 하는데 일기 같아요. 일기. 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함 이런 거를 지적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말 직원들에게 아까 들었듯이 저런 식의 폭언하는 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사과됐습니다만 전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다르게 이혜훈 후보자의 비망록 내용 보면은 정말 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기 같잖아요. 이걸 또 꺼내가지고 공격하는 건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저도 청문회 보이콧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회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청문회 야당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혜원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부적격한 문제들이 부각이 됐는데 왜 청문회를 안 하죠? 그걸 얼마든지 더 국민들한테 환기시킬 수 있고 또 여론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고 또 이혜원 후보자의 논란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어쨌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야당이 해야지 이런 기회를 저는 야당이 왜 스스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얘기하는데 그건 거의 모든 공직 후보 청문회에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직 후보자는 될 수 있으면 검증을 좀 피하려고 자료를 소극적으로 제출하고 그것도 이제 야당에서는 질타의 대상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내일인데 대통령이 아마 재송부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열흘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청문회 열어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야당이 주도해서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를 우리 야당이 또 이미자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부한 것 자체는 저는 좀 새로운 초식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초식이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또 권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 판단에서는 정말 부적격자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혜원 후보자의 그 후보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민적 판단은 끝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그리고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매섭게 따지고 무섭게 몰아붙이고 따갑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내버려 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새로운 초식에 대해서 좀 당혹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조금 좀 두둔을 하자면 그 이미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여야 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을 때 1월 19일 날 열기로 합의하면서 1월 15일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가 미흡하면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충실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15일까지는 5%도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이콧 한다고 이미자 위원장이 하니까 서둘러서 어제 1월 19일이 예정일인데 그 전날 18일 밤에 무더기로 자료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도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초식이 맞는 초식은 아닌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당 소속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요 또 중요한 선고가 있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는데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목격담, 목격 사진들이 좀 온라인이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에요. 호텔에 저기는 호텔에이라고 합니다. 호텔에서 이제 여기는 성북구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하고 뭐 메뉴를 보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공개되느냐 했더니 좀 불쾌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니까 구속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자유롭고 뭐 여유롭게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들이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저 사진이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 SNS에 올린 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저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밥을 굶지는 말고 먹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돈가스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저 모습 보고 저는 딱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난 6월이었습니까? 이제 탄핵 헌재에서 만장일치 결정되고 그 당시는 뭐 구속 취소돼가지고 재구속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쳐버리고 국민들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유연적 불법 계엄을 한 내란 수기의 피의자가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한덕수 씨는. 지금 15년형을 구형받은 내란 방조 혐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러면은 설사 돈가스가 먹고 싶고 돈가스 먹은 다음에 고급 호텔 헬스장에 가서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하더군요. 저기 회원권이 뭐 수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연회비는 수백만 원 하고. 그런데 가서
뭐 점심 기름진 음식 먹었으니까 살 빼겠다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본인이 지금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예. 집에 가서 차라리 걸어 다닌다든지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런 모습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권의 실체입니다. 정말 문제가 큽니다. 예. 더 덧붙일 얘기는 없으시죠? 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러면은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호텔에 가서 뭘 좀 먹고 싶어도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다 예. 시민들이 다 이렇게 찍어서 뭐 유튜브에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제보하고, 페이스북에 예. 올리고 제보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자중하고 외부에 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은 자제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이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1심 선고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선고보다 오히려 더 내란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선고기 때문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전 총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이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재판부, 법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얼추 예상이 되는 겁니다. 내일 판결에 대해서. 그렇죠. 어쨌든 그 내란이 인정이 돼야 내란 방조 행위, 그렇죠. 또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행위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내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 물론 재판부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 사전에 그와 관련돼서 공감대나 협의는 할 거예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구형 15년을 받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어쨌든 구형을 받을 거고 선고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워낙 그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서 앞서 나왔던 사진을 보면 뭐 어디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하시던데 좀 자중했어야죠. 이게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어디 가나 예. 목격이 되는데 공직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눈치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저 시민들이 찍은 거 아닙니까? 예. 이 분계에서 저 사진을 이제 시민들이 찍어가지고 뭐 공개를 한 거고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진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좀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고요. 어쨌든 내일 그 선고에서 단호한 어쨌든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김구리 시장님은 내일 선고 좀 어떻게 예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죄 1심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접근하기보다는 공수처가 청구해가지고 서부지법이 발부했던 영장 집행이 정당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유죄가 1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라고 하는 전반적인 지금 계엄에 대한 형법상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한 것들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1심이 선고 예정인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에 대해서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는 그 격까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란이라고 판단을 해야 방조한 건지 주요 임무 종사인지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1심 선고는 앞으로 2월 달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규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도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국의 총리를 2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셨고 윤석열 정부 때 총리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평생을 공직에 몸담하셨던 분이 저렇게 현실인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1심 선고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논평 안 내고 앞으로도 안 낼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덕수 전 총리한테도 뭐 선거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별도로 입장을 내거나 뭐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이미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예.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서 엄벌해야죠. 그 부분들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뭐 구형 하나하나 그리고 선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논평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백히 법 위반이 15년 구형이 나는데 포고문을 이 사후에 조작하고 그리고 파기한 거 이거는 완전히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헌재에 가서 위증한 것도 명백한 위법이에요. 근데 이 두 개로만 보더라도 실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서 이걸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 건유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뀐 혐의가 이제 내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소집을 건의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출석을 독촉한 거 이거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걸 변명을 하기를 어떻게 해명을 하냐 하면은 그거는 국무총리로서 소집을 건의한 거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설득력이 약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국민위원회 계엄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 재판 결과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애써서 만든 건데 아무리 야당이 속을 썩이고 국정의 발목을 잡더라도 지금 시대에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죄해야 된다. 누구라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저녁을 만찬을 같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을 하나 던졌는데 뼈가 있는 농담인 것 같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명이십니까? 예. 또 다른 쌍따옴 표현에 친명 친청이에요. 혹시 그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셨어요? 근데 친청이 이제 청자가 정청래 청도되지만 청와대가 마침 이제 고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친청와대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반명입니까 물으니까 우리 모두 친명 친청입니다. 하니까 그 청은 청와대의 청와대다. 청이군요.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반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때 표정이나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농담투로 얘기를 한 건가요? 저는 그 현장에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 어제가 이제 신임 지도부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 지도부 새로 최고위원 3분하고 원내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이제 격려하는 그런 만찬을 가졌는데요. 뼈 있는 농담이 뼈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저기 있었습니다마는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가지고 아니 친명, 반명 무슨 반친청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언론에서나 일부에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이제 올해 6월 3일 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극우에 가까운 세력들이 도저히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분열시키자, 갈라치기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꽤 믿을 만한 데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뭐가 하나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들어서 가지고 정청래 대표나 지금 청와대가 다르게 결정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우리 앵커도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만찬장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예. 그 대표에게 그런 시작하자마자 말씀,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한 다음에 이런 건 바로잡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우리 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정말 윤석열 포갑 정권에서 그걸 이겨내고 유연적 불법 계엄을 이겨내고 예. 6.3 지난해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사선을 넘은 전우라고 보십니다.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대통령님의.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탄생했으면 우리 모두가 친명인 거죠. 거기서 무슨 나눠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건네니까 정청래 대표가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바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친명이고 친청와대입니다.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대단히 여러 가지 현안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통령이나 당이나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예. 절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척결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루하루 매진하고 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친명이다. 그런 말씀 꼭 드려서 예.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일부 그런 걸 노리는 분들은 예. 그런 헛된 꿈을 버려주십시오. 10초. 반명 없죠. 사실 대통령 취임 인사한 지 이제 7개월인데 집권 여당에서 반명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명 친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